임신 중에 딱 4가지만 피하셔도 소중한 우리 아기 잘 지킬 수 있어요. 커피 우유, 파스, 반숙 계란, 그리고 디카페인이 왜 우리 아기에게 위험한지, 그리고 흔하게 놓칠 수 있는 임신 중 피해야 하는 것들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산모님들이 정말 쉽게 놓치는 유의사항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커피 우유인데요. 임신 중에 커피 우유, 아메리카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커피 우유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당분과 카페인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아기에게 2배로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이어서 파스인데요. 근육통 때문에 파스 한 장쯤이야 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주수가 늘어나면 복부가 압박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정말 여기저기 아파오거든요. 그런데 산모님들한테는 파스가 먹는 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파스는 피부에 직접 붙이는 거라서 파스 성분이 그대로 혈액을 타고 우리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안전한 대체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반숙 계란 반개. 사실 산모님들이 흔하게 놓치고 계시는데요. 뭐 조금은 괜찮겠지, 굳이 반숙 계란까지 조심할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기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같은 감염병 한 번 걸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도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드셨나요?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사실은 제조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산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디카페인의 진실, 영상 뒤에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리곰이에요. 산모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 아는 언니는 임신 때 와인 한 잔씩 마셨는데 애기 멀쩡하던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술은 의학적으로 단 한 모금도 안전하지 않아요. 알코올은 대표적인 기형 유발 물질이거든요. 조금씩 자주 마시던 한 번에 포금을 하던 태아에게는 똑같이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엄마의 혈액을 타고 태반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성인의 간은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지만 우리 아기의 간은 아직 미성숙해서 해독이 거의 불가능해요. 즉, 알코올로 인한 발달 지연이나 얼굴 기형, 학습장애 같은 문제는 단 한 모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엄마가 마신 술을 그대로 아기가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마셔야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최소 안전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술은 절대로 단 한 방울도 안 돼요. 혹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술을 드셨다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라도 철저하게 금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술은 단 한 모금도 안 되는 게 원칙인데요. 커피는 조금 달라요. 많은 산모님들이 커피 없이는 못 사는데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죠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 잔은 괜찮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루에 200ml에서 300ml 정도의 카페인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WHO 기준은 300mg, 미국이나 유럽은 200mg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임신 중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느려집니다. 즉, 엄마가 커피를 마시면 그 카페인이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데요. 실제로 엄마가 커피를 마시면 우리 아기도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잠을 잘 못 자고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심하면 태반 혈류가 줄어서 성장 지연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고위험 산모라면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안전한 양은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마시는 중간 사이즈 정도의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루에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콜릿,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합쳐서 하루 총량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디카페인도 완전히 제로는 아니에요. 보통 한 잔에 약 10m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대체제로 마시는 건 괜찮지만 무제한으로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또 많은 분들이 쉽게 착각하시는 게 바로 커피 우유예요. 이건 우유잖아요. 카페인이 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커피 우유에도 카페인 함량이 꽤 높을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은 오히려 아메리카노보다 더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우유도 결코 안전한 선택은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커피 우유를 매일 사주지는 않잖아요. 임신 중인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내가 마시는 건 우리 아기도 같이 마신다 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고민되는 음식인데요.
임신 중에 못 먹게 하니까 더 땡기는 음식 바로 회거든요. 그리고 익히지 않은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젤리곰을 포함해서 산모님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임신했는데 회가 너무 땡겨요. 아직 조금만 먹어도 될까요? 그런데 원칙은 단 하나. 모든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는다. 사실 이게 디폴트예요. 고기, 달걀, 생선 모두 다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익히지 않은 음식은 식중독, 리스테리아, 기생충 감염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더구나 임산부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저희 첫째 때 의사 선생님은 먹어도 돼 했었고, 저희 둘째 때 선생님은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음식만 조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혹시라도 탈이 나게 되면 처방약을 먹거나 하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딱 임신 10개월 동안만 산모님도 아기도 아프면 안 되니까 아주 조금만 참기로 해요. 자, 음식 얘기는 여기까지. 지금부터 생활습관 파트인데요. 사실상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 임신 주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뿌염할 시기도 다가오고 손톱도 엉망되고 괜히 이렇게 파마도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자, 먼저 시기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임신 12주 이전, 즉 임신 초기에는 우리 태아가 제일 민감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나 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다면 12주 이후, 안정기에 접어드는 16주 이후로 미루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임신 초기에 파마나 염색을 했다고 해서 바로 태아 기형이 생긴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미용사처럼 지속적으로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경우는 유산율이 다소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안정기 이후로 미루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은 화장품인데요. 저도 임신 중에 놓쳤던 부분이에요. 화장품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레티놀 성분인데요.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고용량 비타민 A는 태아에게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주름 개선, 탄력, 미백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에 레티놀 함량이 꽤 높은 제품이 많아요. 성분표 확인해 보시고 레티놀 성분의 화장품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천연 화장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만 임신 중에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어서 파스인데요. 파스는 피부에 붙이지만 사실상 약이에요. 파스는 피부를 통해서 흡수돼서 국소 통증 완화 효과를 내는데요. 먹는 약과 비슷한 원리예요. 특히 케토프로펜 성분이 들어있는 파스는 태아의 동맥관을 일찍 닫게 해서 조산, 심장 이상, 심하면 태아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파스 하나쯤이야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파스 대신에 과하지 않게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잠깐씩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온열은 혈류를 증가시켜서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 조절에 유용하고, 냉찜질은 국소 부위의 염증이나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임신 중 술은 단 한 방울도 절대 안 돼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요. 디카페인이나 커피 우유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모든 음식은 완전하게 잘 익혀 드시고 회와 반숙 달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품은 레티놀 성분을 피하고 파스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파마나 염색 같은 네일아트는 12주 이후로 미루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임신기간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요. 내가 먹는 것, 생활하는 습관이 우리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과한 걱정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젤리곰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